막걸리병 바닥에 가라앉은 하얀 침전물 섞지 않고 드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무너진 장 건강을 세우고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 영양분이 가득한 보물입니다. 막걸리 한 병을 식탁에 올렸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병을 흔들면 가스가 차서 넘칠까봐 혹은 아래쪽 가루가 텁텁하게 느껴져서 맑은 윗부분만 조심스럽게 따라 마시고는 하실 겁니다. 나머지 바닥에 남은 뽀얀 부분은 쓸모없는 노폐물이라 여겨 싱크대 배수구로 흘려보내셨을 텐데 그것은 마치 산삼의 몸통은 버리고 흙 묻은 잔뿌리만 씻어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막걸리 속의 거대한 보물창고를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72세 김만복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는 것을 유일한 삶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머물고 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소견을 받으신 뒤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몸을 생각해서 그토록 좋아하던 막걸리를 아예 끊어버리기로 하신 것이죠. 술이라는 존재가 건강에 무조건 해롭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걸리를 끊고 건강식을 챙겨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화불량 증상은 더 심해졌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얼굴색은 누렇게 뜨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며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다시 막걸리를 드십시오. 다만 예전처럼 맑은 물만 드시는 게 아니라 병 바닥에 있는 정수까지 모두 섞어서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셨던 김 어르신도 제가 설명해드린 과학적 근거를 듣고는 무릎을 치며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8주 동안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내가스가 줄어들며 뱃속이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칙칙했던 안색이 몰라보게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는 어르신의 말씀에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막걸리병 바닥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생막걸리 한 병 750ml 기준으로는 약 7,500.5억 개 이상의 살아있는 미생물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효유 제품들과 비교하면 대략 112병에서 118병 정도를 한꺼번에 들이켜는 것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천연 항암물질과 피부 노화를 막는 성분들이 엄청난 농도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보약 같은 성분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버려왔던 그 뽀얀 침전물 속에만 숨어 있습니다. 맑은 윗물만 마시는 것은 알코올과 당분만 섭취하고 진짜 영양제는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막걸리 침전물 속에 숨겨진 4가지 핵심 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노년의 활력을 되찾아주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건강 수명을 늘려가는 첫걸음을 떼는 셈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 자, 이제부터는 도대체 그 뽀얀 가루 속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행동은
막걸리 병을 가볍게 뒤집어 골고루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영양 성분의 9할 이상이 바로 그 하얀 침전물 속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섞인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는 순간 우리 몸속으로는 약 751.2억 마리가 넘는 거대한 유산균 군단이 투입됩니다. 흔히 마트에서 사 먹는 조그만 요구르트 한 병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대략 6억 5,200만 단위라고 가정했을 때 막걸리 한 병을 비우는 것만으로 무려 116.4개 이상의 요구르트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을 발휘하는 셈입니다. 상상만 해도 장내 환경이 튼튼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특히 막걸리 속 유산균들은 그 끈기부터가 남다릅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나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같은 정예병들은 우리 몸의 강력한 위산이나 담즙산이라는 거친 파도를 뚫고 살아남는 생존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이들은 장벽에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유해균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방어막을 형성해 줍니다. 김만복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많은 미생물이 정말 제 역할을 할까 의구심을 가지셨지만 실제 장내 환경이 산성으로 변하며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시고는 이제는 흔들지 않은 막걸리는 쳐다도 안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살아있는 균뿐만 아니라 그들이 발효 과정에서 남긴 부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효능입니다. 미생물이 활동하며 만들어낸 이 대사물질들은 장 점막을 두텁게 강화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유하자면 튼튼한 성벽을 쌓는 벽돌과 시멘트 역할을 이 성분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죽은 뒤 남겨진 사체조차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여 방어력을 높여주니 그야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장이 예민해서 조금만 자극적인 것을 드셔도 배가 아팠던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훌륭한 천연 강화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 침전물 속에는 장내 환경을 정화하는 젖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젖산은 장 속을 약산성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균들은 산성 환경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젖산이 풍부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마치 잡초가 무성한 밭에 좋은 거름을 주어 곡식이 잘 자라게 하고 잡초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암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항암 성분들이 바로 이 가루 속에 집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파네졸과 스쿠알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분들은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적을 더 잘 찾아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막걸리 침전물 속의 파네졸 농도는 일반적인 와인이나 맥주 같은 발효주와 비교했을 때 최소 60.8배에서 많게는 181.2배 이상 높게 검출됩니다. 상어의 간에서 추출하는 귀한 성분으로 알려진 스쿠알렌 역시 이 뽀얀 가루 속에 가득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빈틈없이 메워줍니다. 이런 귀한 성분들을 그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버려왔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김만복 어르신께 이 구체적인 수치를 직접 보여드렸더니 어르신께서는 본인이 그동안 금덩어리를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있었다며 허탈하게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막걸리의 진가는 투명한 액체가 아니라 그 아래 고요하게 가라앉은 하얀 보물들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막걸리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성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세요. 좋은 것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유를 마치셨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혈관과 피부를 어떻게 젊게 되돌리는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선 내용이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몸에 고장난 곳을 고치고 구석구석 쌓인 묵은 때를 벗겨내는 대청소의 시간입니다. 막걸리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전신의 생기를 되찾아주는지 그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막걸리는 우리 장 속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노폐물을 긁어내는 강력한 천연 빗자루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씨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면 입맛도 없고 온종일 기분이 찜찜하기 마련입니다. 막걸리 전체 성분의 약 79.8%는 수분이지만 알코올 6.5%를 제외한 나머지 약 13.7% 안에는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와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청소부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듯 장벽에 붙은 숙병과 독소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김만복 어르신도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하시길 평생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는데 막걸리를 제대로 마신 지 채 3주가 되지 않아 화장실 가는 시간이 즐거워졌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막걸리는 딱딱하게 굳어가는 노년의 혈관을 부드럽게 넓히고 쌓인 피로를 씻어내는 활력제의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점차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손발이 차갑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죠. 이때 막걸리 속에 풍부한 비타민 B1과 B2 그리고 B6 같은 성분들이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아미노산들은 좁아진 혈관 통로를 확장시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시원하게 흐르도록 길을 터줍니다. 우리 몸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활동까지 촉진하니 적당한 섭취는 다음날 몸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는 천연 보충제가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막걸리 속에 들어있는 특정 미생물은 혈관을 가로막는 나쁜 지방 덩어리를 빨아들이는 강력한 진공 청소기와 같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혈관을 막아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대학 연구팀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생막걸리 속의 유산균 균주 중 일부는 장내에서 콜레스테롤과 직접 결합하여 이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 70.2% 가까이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여 봉투에 담아버리듯 유산균이 혈관 속의 기름때를 붙잡아 변으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는 세월의 흔적인 검버섯과 기미를 지워내고 안색을 환하게 밝히는 마법의 천연 미백제입니다. 옛날부터 양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유독 하얗고 고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막걸리를 빚는 핵심 재료인 누룩 속에 코직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직산은 피부과에서 기미 치료제로 사용될 만큼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기에 막걸리 속의 젖산은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천연 필링제 역할을 하여 피부 결을 비단처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김만복 어르신이 8주간의 실천 후 가장 먼저 들었던 칭찬이 안색이 좋아졌다 혹은 얼굴에 광이 난다 였다고 하니 그 효과는 이미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막걸리는 장 건강부터 혈관 관리 그리고 피부 재생까지 책임지는 노년의 종합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올바른 규칙을 지켰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데 큰 용기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실천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구했어도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되도록 만드는 요령을 모르면 소용이 없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111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막걸리는 단순한 술을 넘어 명약이 됩니다. 첫 번째 숫자인 1은 제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선한 생막걸리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살아있는 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균의 숫자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드셔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장 건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마트 냉장 코너에서 유통기한이 짧은 것을 고르는 것이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숫자인 1은 하루에 딱 한 대접, 즉 250ml 내외만 마시는 절제입니다. 아무리 성분이 훌륭해도 본질은 알코올입니다. 과하게 마시면 간이 지치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술 기운이 빨리 오르거나 안색이 금방 변하는 분들은 이 양의 절반인 120ml 정도만 가볍게 즐기시는 것이 몸을 아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숫자인 1은 잔에 따르기 전 딱 한 번 제대로 흔들어주는 정성입니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병 바닥에 가라앉은 하얀 가루가 보물의 본체입니다. 이것이 골고루 섞여 우윳빛이 되었을 때 마셔야만 항암 성분과 유산균을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만 드시는 습관은 이제 오늘부로 마침표를 찍으셔야 합니다. 마시는 시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치고 40분에서 60분 정도 지난 시점이 가장 완벽한 골든타임입니다. 음식을 섭취한 뒤에는 위산이 어느 정도 희석되어 유산균이 죽지 않고 무사히 장까지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가벼운 한 잔은 하루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깊은 잠을 자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함께 곁들이는 안주도 세심하게 골라야 합니다. 흔히 막걸리 하면 기름진 파전을 떠올리시지만 사실 그것은 간을 힘들게 하고 지방간을 유도하는 조합입니다.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수육이나 따뜻한 두부, 그리고 식이섬유가 가득한 나물 반찬을 곁들여 보십시오. 콩이나 고기의 단백질은 알코올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고 나물은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고민 3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막걸리와 살균 제품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관 장소와 기간입니다. 실온에 진열되어 있거나 유통기한이 몇 달씩 된다면 그것은 유산균이 없는 죽은 술입니다. 반드시 차가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신선한 제품을 확인하고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술 한 잔에 얼굴이 불타오르는 분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알코올 독소를 분해하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은 막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무리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소가 쌓여 몸을 해칠 수 있으니 아주 적은 양만 맛보시거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나 혈압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걱정입니다. 막걸리에도 곡물 특유의 당분이 들어있으므로 혈당 수치에 민감한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최소한 5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약효를 지키고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김만복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규칙들을 일일이 지키는 게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습관이 된 후로는 몸이 먼저 개운함을 느낀다며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111 법칙을 생활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 혹은 숫자 1이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실천을 응원하는 따뜻한 댓글이 여러분의 건강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오늘 제가 준비한 막걸리 건강 강연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술 한잔 이야기인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셨겠지만 이제는 막걸리 병 바닥에 가라앉은 그 하얀 가루가 얼마나 숭고하고 귀한 생명의 결정체인지 가슴 깊이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물지도처럼 각인시켜드리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3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는 바로 막걸리 병 바닥에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는 하얀 보물들에 있습니다. 맑은 민물만 마시고 침전물을 버리는 것은 보약의 포장지만 핥고 알맹이는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그 뽀얀 가루 속에는 우리 장을 지키는 7,500억 마리 이상의 정의 미생물 군단과 암세포를 추적해 파괴하는 천연 항암 성분, 그리고 세월의 흔적을 지워주는 미백 성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잔을 들기 전 가볍게 병을 뒤집어 골고루 섞어주시는 그 1초의 수고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내 몸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처방전인 1일 1 법칙을 생활화하십시오. 제조한 지 14일 이내에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선택하시고 하루에 딱 한 대접이라는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시며 따르기 전 정성을 다해 한번 흔들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키신다면 유산균은 더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할 것이며 여러분의 밤은 한결 더 깊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셋째로, 건강은 무엇을 마시느냐만큼이나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간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수육이나 두부, 그리고 나물 반찬처럼 우리 몸의 대사를 돕는 착한 안주들과 함께 하십시오. 조상들이 물려주신 발효의 지혜에 과학적인 섭취법을 더한다면 막걸리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여러분의 노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건강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강연의 시작에서 소개해드렸던 김만복 어르신의 근황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며 끝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이 정직한 방법들을 3달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칙칙하고 그늘졌던 얼굴은 어디 가고 마치 50대 전성기로 돌아간 듯한 팽팽한 활력이 얼굴 전체에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인생의 즐거움과 건강이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예전에는 건강을 지키려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을 끊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혜롭게 즐기는 법을 배우고 나니 매일 저녁 막걸리 한 잔을 준비하는 시간이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설렌다고 하셨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니 성격도 밝아지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훨씬 늘었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저 또한 의사로서 형언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거창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 어디에 좋은지 정확히 알고 올바른 규칙 안에서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명약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더욱 빛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연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지혜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전해주신 그 배려가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구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 신세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활기차게 웃으며 노년을 보내시기를 이 마음을 담아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